어둠이 런던을 뒤덮습니다. 1695년 혼란의 위기에 처한 왕국, 영국. 공기 중에는 음모의 속삭임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가이 포크스의 이야기입니다. 공포 속에 속삭여지고 역사에 새겨진 이름. 가이 포크스의 전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격동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7세기 초 영국은 분열된 땅이었습니다. 종교는 국가의 생명선이자 화합과 격렬한 갈등의 원천이었습니다. 한때 불안정한 평화 속에 살았던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는 위험한 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도였던 제임스 1세는 즉위와 동시에 그의 통치를 의심하는 가톨릭 세력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자들 중에는 신앙과 분노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담한 계획의 중심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군인 가이 포크스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의 통치는 불안감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정책과 결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순식간에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관용되었던 가톨릭 교도들은 점점 더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영국 국교회 예배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들, 즉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중에는 귀족 출신이자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로버트 케이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신자들의 처우에 분노한 케이츠비는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던 케이츠비는 곧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국을 뒤흔들 음모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비밀스럽고 위험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제임스 1세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공격하여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국회 개회식 동안 상원 의사당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은 왕과 그의 후계자 그리고 개신교 엘리트들을 전멸시켜 가톨릭 교도들의 반란을 위한 길을 열 것입니다. 그들은 화약을 저장할 장소, 불을 붙일 방법, 그리고 위험한 일을 감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퓨즈에 불을 붙이는 위험한 임무를 위해 가이 포크스를 선택했습니다. 스페인 전쟁 참전 용사였던 포크스는 필요한 용기, 규율, 그리고 폭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결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계획된 공격 날짜가 다가오자 일부 음모자들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된 파괴의 엄청난 규모는 그들의 양심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숨죽인 목소리와 은밀한 위협으로 속삭이는 음모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가톨릭 친구와 가족을 걱정한 일부 음모자들은 익명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결국 왕의 스파이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왕의 최고 장관인 로버트 세실 경은 단편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을 노리는 음모였습니다. 그는 덫을 놓았고 침묵의 그물로 암살자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기어갔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운명의 모루를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11월 5일,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 드리운 공포만큼이나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렸습니다. 음모자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고 그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가오는 날의 차가운 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포크스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미 발각된 상태였습니다. 세실이 설치한 덫에 걸려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퓨즈에 불을 붙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며 외로운 밤샘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위의 어둠 속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무와 의심으로 얼굴이 굳어진 병사들은 조용히 국회의사당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끄는 수색대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화약 한가운데 서 있는 가이 포크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화약 음모 사건은 슬로건이 되었고 인지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소외되었던 가톨릭 공동체는 국가적 불안감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화약 음모 사건은
가톨릭 교도들을 위험한 광신도라는 이미지로 굳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극복하는 데 수세기가 걸릴 것입니다. 반역과 공포의 이야기인 화약 음모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단순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스스로 생명을 얻어 기묘하고 오래 지속되는 구경거리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패로 끝난 음모의 날짜인 11월 5일은 공포가 아닌 축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이제 불꽃놀이와 함께 기념됩니다. 가이 포크스의 밤으로 알려지게 된 이 날은 가이 포크스를 악당에서 허수아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이제 축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11월 5일을 이라는 노래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가이 포크스의 유산은 모닥불과 불꽃놀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종종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닌 가면을 쓴 인물로 형상화되는 그의 이미지는 저항과 반항의 상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항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화약 음모 사건, 실패한 테러 행위, 영국을 재편할 수도 있었던 필사적인 도박. 하지만 이 실패한 반란의 잿더미에서 기묘하고 오래 지속되는 유산이 생겨났습니다. 암살 미수범 가이 포크스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얼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투영하는 빈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가이 포크스의 이야기는 극단주의의 매혹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력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인간의 영원한 서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